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여기 오니까 정말 예쁘고 좋은 게 많은데 네. 뭐 하는 곳인가요?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삼각지에 있는 로컬 퍼퓸머리 파르품 삼각입니다. 뒤에 보시면은 저희가 여기 삼각지를 중심으로 저쪽으로 가면 한강, 이쪽으로 가면 남산,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이태원 세 가지 향의 룸스프레이를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갤러리처럼 아티스트들이랑 같이 콜라보 공간으로 꾸리고 있습니다. 그 로컬이라는 단어가 귀에 쏙 들어오는데 네. 로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그냥 그대로 이제 지역인데요. 예전 같으면은 큰 쇼핑몰, 그 다음에 큰 공간, 멀리 있는 화려한 곳이라면 그거에 반대되는 느낌으로 내가 살고 있는 동네, 그리고 내가 있는 지역에서 우리가 가진 것을 발굴해서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나누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지역 하면 또 우리 또 선수들은 또 교회가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왠지 여기에서 지금 구현하는 것들 중에 교회가 함께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여기에 털을 둔 것 중에 하나도 저는 앞으로의 교회는 다시 어떤 지역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를 얼마나 읽어낼 것이며,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랑 교류를 좀 많이 맺고, 또 제일 좋은 것은 그래서 그것이 시너지를 일으켜서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초대할 수 있다면 아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황 대표님 모시고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덕분에 그냥 제가 또 이 삼각지에서 네. 삼각지에서 맛있는 식사를 또 했네요. 감사합니다. 요거 소보로빵 그죠? 네. 소보로빵. 수고롭다. 네, 맛있어 보입니다. 아까 먹기 아까울 정도인데요. 선릉역에 있던 빵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선릉역에 있던 집이 삼각지로 왔다는 얘기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뭐하지만 여기가 희망이 있는 땅이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그렇죠. 요새 이 근처에 한 10군데 이상의 카페랑 레스토랑이 생겼고, 그래요? 조금 전에 이제 문을 닫았는데, 그 홍대에 있던 카카오붐이라는 그 초콜릿 만드는 데도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러면은 저는 사실 삼각지 이런 걸 만든다고 하실 때 왜 하필 삼각지지? 거기 아무것도 없는 동네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뭐 아주 멀리는 이제 이 용산 공원이 뭐 어떻게 개발이 되겠지만, 이제 그 전 단계에서 우선은 저쪽 이태원 이제 경리단길 이쪽이 너무 임대료가 오르면서 그렇죠. 그쪽으로 가려고 하셨던 분들이 이제 이쪽으로 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뒤쪽에 지금 그 신용산역 아모레퍼시픽이 생겼는데, 네. 아모레퍼시픽을 중심으로 이제 서울역 쪽으로 오면서 이쪽으로 삼각지 쪽으로 오시는 이제 트렌드가 좀 있고, 그래서 뭐 이제 용리단길이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아 드디어 생겼습니까? 네, 좀 네. 됐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있고, 그 이제 뒤쪽으로 해서 그 BTS 사옥이 이제 들어섰거든요. 그래요? 네네네. 아 힙하네요. 힙합니다. 힙합니다. 네. 힙한 동네에 오셔서 이 비즈니스를 시작한다라는 거는 사실 뭐라고 할까 되게 흥분되고 즐거운 일일 수 있는데 어떠세요 지금?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됐죠? 이제 한 달 일주일 됐고요. 네네. 네. 코로나 2.5 단계. 네.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네. 열심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월세가 쉽지 않을 텐데. 맞습니다. 이거 네. 임대료 할인 이런 거 안 해줍니까? 그래도 할인까지는 아니고, 네. 좀 저희가 저렴하게 들어왔습니다. 아, 저렴하게 네. 중요하죠. 이 네. 비즈니스를 할 때 어쨌든 그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을 줄이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교회들도 요즘에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네. 거꾸로 이제 어떤 현상들이 생기냐면 아직은 일부입니다만 이런 경우들이 예를 들면 계약 도래하는 날짜가 3월, 4월 뭐 혹은 5월 좀 길게는 한 9월, 10월까지 이런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계약을 연장을 안 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간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현명하신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네. 저는 처음에는 교회가 공간을 포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 어떻게 하냐면 이럴 때 오히려 보증금을 교회가 그냥 가지고 있고 네. 다음 단계에 어떤 공간을 만들까 이거를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한테 찾아오신 어떤 분이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제가 이제 다른 컨텐츠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코로나 때 약간 이제 뭐 건물주하고 약간 이제 뭐 좋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거기를 떠나게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떠나면서 아예 그냥 공간을 정리해버리고 그리고 다음 스텝의 공간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말씀하시냐면, 새로운 공간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곳이었으면 좋겠냐,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간을 일단 사이즈를 줄이시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공간이 이런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핵심으로 조금 놓은 건 뭐냐면, 기존의 교회 공간을 생각하고 새로운 공간을 하시면 비용도 줄어들 리가 없고, 왜냐면 지금 부동산 다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월세도 오르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100평을 예를 들어 썼다고 치면 100평을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많이 줄이셔라. 대신에 많이 줄이시는 대신에 주변에서 사람들이 잘 찾아올 수 있는 상업 공간을 좀 한번 기획을 해서 뭐 한 30평 정도도 좋고, 더 작아도 좋으니 한 30평도요. 의자 쫙 깔고 바닥에 한꺼번에 100명 다 앉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그렇게 가더라도 주일에만 한번 그렇게 쓰시고, 평일에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드나들 수 있는 상업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힌트만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뒤돌아섰는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책임지지 못할 말을 했구나. 그 뒤에 걸 제시를 하지 않고 너무 던졌다.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공간 기획이나 브랜딩 전문가와 함께 말씀을 좀 나눠서 어떤 곳들을 좀 교회들이 상상했으면 좋은가, 이 선교적 상상력을 어느 곳으로 좀 적용시키면 좋을까, 이런 걸 좀 조언을 구하려고 제가 오늘 이렇게 삼각지까지 왔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2021년이 한국 교회가 어떤 교회에 대한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환이 맞닥뜨리는 시기가 아니겠느냐, 지금 이 시기가. 그러니까 그동안의 한국 교회의 저는 예배당 모델은 지성소의 재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세 시대의 어떤 큰 교회라든지,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요즘 훨씬 더 현대화되긴 했지만, 미국 교회의 지금 패스트로잉 처치들이 되게 약간 스테이지 개념이라면, 한국은 이제 아직까지는 지성소의 개념인데, 저는 이제 새로운 30대 이하의 세대들에게 과연 이 지성소의 현현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저는 트렌드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네. 제가 신학자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제 눈에 아닙니다. 보인 어떤 인사이트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선교적 교회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모든 선교적 교회나 어떤 선교적인 시도들 하는 요즘에 그런 책들이 보면은 교회 당이라는 것이 가장 나중에 생기고 먼저 공동체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기존의 교회 모델들은 교회 당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나중에 공동체가 생기는 거라고 말씀이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 요즘의 트렌드를 지켜보니까 의외로 빠른 시간 안에, 그러니까 교회 당을 먼저 세팅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공동체를 먼저 만들어서, 그것이 교회로 갈 수도 있고 그냥 공동체로 머물 수도 있는, 그렇다고 한다라면은 뭐 편집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뭐 평일에는 상업적인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앞으로는 더 지속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은 하고 있는데, 네. 이것을 과연 이제 지금 개척을 하시려는 목사님, 전도사님들께서 이 모델을 초이스하라고 하기에는 지금은 이제 너무 과도기지 않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 친한 분들이라면 상가교회 같은 거 하실 때에 그 본당을 꾸미는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라운지 개념으로 만들어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안을 하지만, 또 대다수의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이나 트렌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관찰이 있지 않은 목사님들께는 조금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운 제안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교회 구성원들이 예전보다 평균 연령이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또 생각하고 편안해하는 공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만 교회를 계속 지속해 나가기에는 교회의 소위 말해 수명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썩
권할 만한 거는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하고 또 그분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편안한 걸 제안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조금 더 앞을 내다본다면 정말 뭐 그렇다고 뭐 공간을 힙하게 한다고 젊은 사람들이 무조건 오냐 그게 보장되진 않지만 최소한 가능성은 올릴 수 있잖아요. 가능성도 올리고 이제 그 퓨 리서치 센터라는 데서 그 앞으로의 이제 인구 전망을 이제 한 게 보면은 앞으로 10년 내에 이제 베이비 부모들 이제 은퇴를 하셔서 쭉쭉쭉쭉쭉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X 세대들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좀씩 이제 줄어드는데 결국은 앞으로 10년 후에 이 트렌드가 이렇게 안 줄고 이렇게 가는 데는 밀레니얼이랑 Z 세대거든요. 그러면 인테리어라는 게 최소한 5년 그리고 이제 10년까지를 놓고 볼 때에 이 MZ를 지금 고려하지 않고 인테리어를 한다는 것은 저는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그것은 되게 현명하지 못하다. 그리고 상당히 설득력 있는데요. 네, 그리고 제가 친한 분이라면 무조건 사실은 MZ를 중심으로 해라. 지금은 현재 5년은 어르신들이 뭐 헌금을 많이 하시거나 교회 구성원들이 그 50대 이상일 수도 있지만 근데 10년 후를 놓고 볼 때 현재 30대인 분들을 감안하지 않고 뭔가를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저는 사실은 되게 지혜롭지 못하다. 네,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지만 더 세게 하셔도 되지만 자살행위다. 그런 건 제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고 네, 막 네. 나쁘고 이런 건 제가 할 테니까 황 대표님이 그 좋은 이미지 계속 네, 가져주시죠. 그래서 MZ를 머리에 염두에 둬야 된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도 페북에다 글을 하나 썼는데 사실은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생긴 온라인 쇼핑몰이 롯데에서 만든 거더라고요. 그래요? 96년도에. 야 옛날이네요 진짜. 저 대학 다닐 때인데 그때 그런 걸 만들었군요. 근데 지금 쿠팡 있죠, 쓱 있죠. 지금 쓱은 혼자서 SSG는 혼자서 답이 안 나오니까 그 아마존이랑 그 다음에 한 군데랑 더 합쳐가지고 지금 쿠팡이랑 싸움을 하려고 준비하고 그렇죠. 있는데 롯데는 그러고 그 다음에 슬프네요. 올해 작년인가 올해 넷플릭스 우리나라 그 연간 가입 금액이 KBS 수신료랑 넘은 걸로 넘었다고 기사를 제가 오늘 읽었습니다. 그렇군요. 5년 만에. 이야. 그러니까 변화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빵 터지게 되는데 이제 지금 어디다가 지점을 찍으실 거냐 이제 그런 것을 상당히 깊이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이전에 했던 것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새롭게 세팅하는 공간, 새롭게 세팅하는 어떤 예배 스타일 이런 것들은 정말로 MZ세대를 고려하지 않고 한다는 건 정말 무모한 일이다. 자살에 비교할 정도로. 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되게 설득력 있었어요. 인구 변화라든가 이런 네. 거. 근데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나쁜 말은 제가 하기로 했으니까 MZ세대는 돈을 내는 세대는 아니에요. 아니죠. 그리고 돈을 내는 세대는 사실은 이제 86세대 정도까지가 그렇죠. 교회 이제 돈을 X세대들도 교회 헌금을 제법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위쪽 형님들 취향에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인데 이거를 어떻게 설득을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형교회 목사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사실은 이 지적이 정확하세요. 그렇지만 이제 5년 후에도 현재 가장 많이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그 헌금 레벨을 유지할 수 있느냐 10년 후에도 그 헌금 레벨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분들이 한참 중직에 계셔서 장로님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이제 적인데 사실은 5년 후나면은 은퇴하시거나 10년 후에는 그분들도 다 뭐 아주 소수의 분들은 연금이나 개인의 어떤 재산으로 다 어느 게 정리가 되셔야겠지만 사실은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현재 노년층에 기대하고 있는 교회들은 갑작스럽게 이거를 노년층을 서포트해야 되는 모델로 급하게 전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많은 교회들이 그런 어떤 차비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준비가 없으면 네. 오래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밀레니얼이랑 Z세대들이 뭐 헌금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마 인류 역사상은 아니지만 지금의 이 Z세대들이
지금 아마 그러니까 근현대에서 처음으로 아마 2차 세계대전 이후인가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거는 이제 시대적인 컨텍스트인 거고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어쨌거나 전체적인 인구의 추세를 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